대표님, 월 매출 1,500만 원에서 45억까지 가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거짓말이다, 사기 아니냐, 좀 과장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물론 근데 한 매장은 아니고요. 두 매장을 합쳐서 좀 매출이긴 합니다. 그냥 첫 매장은 월 매출이 한 1,500 정도 나오신 거예요? 네, 맨 처음에 본점이 하루에 50만 원 정도에서 한 달에 1,500 정도, 연매출은 2억 정도 했던 매장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되신 거예요?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를 했었습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1,500만이 나왔는데 네. 그걸 계속 유지를 하셨던 거예요, 2년까지?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열심히만 일단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도 수익이 났었어요? 수익이 전혀 안 났겠죠. 왜냐하면 직원 4명과 아버님, 저 신랑 7명의 월급을 1,500 갖고 네. 생활이 가족들이 사실 안 될 정도로 힘이 들었었어요. 마이너스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은 또 대표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온 마파람 김영진 대표입니다. 해물찜 해물탕이 주력으로 팔고 있는 매장입니다. 1,500만 원에서 45억까지. 그러니까 45억은 연매출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월 매출은 얼마예요? 본점은 130석으로 지금 2억 5천 정도 하고 있고요. 시청점은 40평인데 16탭으로 지금 배달 포함해서 1억 5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500만 원에서 거의 2, 3억의 매출 신장을 이루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시청점을 하나 또 오픈을 하면서 부산시청 근처라 보니까 유동류가 꽤 많더라고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맛이 있어야 되는 특별한 저희만의 매력이 있다 보니까 다른 가게 매출이 한 5천 정도 된다면 저희는 한 2-3배 정도 코로나 때 오픈했거든요. 게다가 엄청난 매출 성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꾸준히 매출이 올라간 어떤 계기가 6가지를 실천하셔가지고 큰 성과가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6가지를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단계는 어떤 게 있나요? 1단계는 기록을 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록? 네. 어떤 기록인가요? 매출 기록인가요? 매출 기록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데이터 경영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것도 포함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매장의 역사나 개인적인 역사나 이런 것들을 지금 SNS가 너무 발전돼 있으니까 그래도 고객이나 다른 친구들이나 누군가 볼 수 있는 기록을 하시면 나중에 이게 역사도 되고 참고사항도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일 핵심은 증거인 것 같습니다. 책을 왜 쓰죠? 나중에 남아서 이 기록을 보고 똑같은 내용을 발전하려고 응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의 기록은 너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일기처럼 쓰셔도 돼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자영업자분들한테 기록을 해라, 뭐 매출이 올라간다 하면은 뭔가 이게 연결고리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고리타분하죠. 드는데 뭐 어떤 그러니까. 기록을 해야 그런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는 음식점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 사장이라면 벤치마킹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벤치마킹 하실 때 내가 맛있는 집을 갔어요. 여기 맛있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블로그를 쓰려면 어떻게 해요? 사진부터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 딱 음식점 앞에 서는 순간 파사드 먼저 찍고 들어가서 음식 사진 찍고 그리고 내부 사진 찍고 뭐 주방에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요. 그냥 맛있는 집의 기록이 아니라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록들이 하나만 적으면 별거 아니지만 제가 1년에 1,000집 정도 다니거든요. 이게 모아져서 합쳐져서 저희 매장에 성장하는데 아니면 뭐 교육과 규칙을 바꾸는데 아니면 세팅법에 적용을 하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배워서 이거 바로 적용한다. 그거는 너무 1단계적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쌓이다 보면은 거기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나오는 네. 거구나. 자동으로 종합 정리가 돼서 나중에 시너지를 얻어서 주식이 삼상을 치듯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지식들이 합쳐서 이거다 싶은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님 블로그에 글이 몇 개나 지금 있는 거예요? 15년 정도 지금 해서 처음에는 띄엄띄엄 썼는데요. 최근에 한 4-5년 전부터 1일 1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거의 2,000개 넘겠네요. 네, 2-3,000개 넘겠네요. 그거는 훨씬 넘을 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인정이다, 사실. 네,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처음엔 저도 힘들었죠. 포기를 10번도 더 했어요. 네, 절대 한 번만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저도 포기도 많이 했고 했는데 재도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건 정말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1,500만 원에서 어쨌든 2, 3억까지 매출이 올라간 어떤 계기 중에 하나가 됐어요. 네, 저는 1번을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기록을 남기자면 다음에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일 필요한 요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나요? 기업의 가치관, 페르소나, 어디 공부를 하러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거는 회사에서는 하는 얘기지, 기업에서 하는 얘기지라고 단정지었었는데, 작을 때부터 기업의 대표의 마인드나 목표 설정은 무조건 필요하다, 가치관은. 가치관. 저도 직원 4명으로 지금 40명이 있거든요, 직원이. 한순간 늘면 직원들의 모든 교육 규칙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한 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니폼을 입으라 한다? 근데 이런 가게에서 왜 그런 거 입어요? 개인 사복 입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네. 그릇과 유니폼인 거야. 제일 싸게 질 수 있는, 우리가 변화 줄 수 있는 게. 왜냐, 인테리어는 한 번 하면 최소 몇 년간은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거를 잡지 않으면 직원이 유니폼을 계속 입을까요? 위생모를 쓰라 하면 주방에 쓸까요? 솔직히 작은 매장들 보면 위생모 안 쓰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초기에 가치관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기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가치관이랑 매장의 어떤 규율이나 어떤 지켜져야 될 것들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좀 분리해서 설명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마파람의 가치관은 어떤 거예요? 저희 매장이 형태가 배 모양을 형성이 돼 있어요. 매장의 인테리어가. 매장에 오신 손님이 마파라모라고 크루즈 여행을 온 듯한 탑승한 순간만큼은 즐겁고 맛있는 음식을 드세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슬로건을 가지고 어쨌든 그 가치관대로 경영을 하고 계시군요. 그렇게 하려면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아까 유니폼도 좀 멋지진 않아도 최소한 깨끗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과 목적이 분명해야지 나중에 다른 부분들이 연결고리에 의해서 교육과 규칙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사장님만의 음식점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은 매장이라도 이런 가치관이 있고 뭐 비전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매장에 걸어놓는 매장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매장들이 100곳 중에 한 곳이 있을까 말까 하니까 그분만 성공하겠죠? 그렇죠. 2단계는 어쨌든 가치관 설정이네요. 아주 작은 매장이라도 가치관 설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쉬운 것 같지만 상위 1%만 저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꾸준하게 해라. 꾸준하게 해라. PDCF라는 단어를 저는 좋아하는데요. PDCF. 네. 무슨 의미냐면 플랜, 두, 체크, 피드백이라는 의미인데요. 계획을 세우죠, 보통. 그리고 행동을 하라 하고 체크를 하라 합니다. 보통의 매장들은 PDC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우리 청소 깨끗이 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깨끗하게 안 됐어. 예를 들어서 너무 더럽네?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 라고 단순히 말한다면 피드백이 아니라 너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기준을 말 안 해줬기 때문에 직원들도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꼭 해야지만 근데 이 PDCF의 반복이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PDCF를 꾸준하게 계속 직원들로 하여금 돌리는 거네요. 네. 끊임없이. 네네. 꾸준하게. 체크하고. 그럼 마파람의 이 PDCF 사례 하나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를 들면 일반 음식점에서 회의를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회의를 거의 잘 안 하죠. 미팅도 잘 안 하는데. 저희 한식은 특징이 이모들이 나이대가 50에서 60이에요. 그렇죠. 회의는 무슨 회의야.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모들이 계셔서 뭘 해봅시다 하면 솔직히 들을까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 3년간은 진짜 눈물로 맨날 제 말을 안 들어주셔가지고. 그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10몇 년이 걸리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한 달에 한 번 전체 회의를 하자. 뭐 이모가 못 알아들어도 무조건 하자. 다 참석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걸 한 4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사장님 혼자 있고 알바 하나 있고 직원 하나 있다. 이것도 해야 될까요? 가능합니다. 저는 큰 대단한 미팅이 아니라 이렇게 테이블에 우리 이렇게 앉아있듯이 우리 오늘 이런 일 있었는데 크레임권에서 의논해볼까? 머리카락이 나왔어? 그러면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대처 방법이 어떤 게 좋을까? 라든지 저희는 PPT 띄워서요. 매뉴얼 교육까지 이제 들어갈 정도로 4, 5년 만에 엄청난 웬만한 회사 하는 것처럼 주방 이모가 앉아서 그렇게 회의를 듣고 있어요. 이거 락스 여기 회사가 더 좋아. 내가 옛날에 써봤어. 약간 네, 의견도 낼 수 있는. 맞아. 그러면서 서로 참여 의사도 계속 나오는 네, 거네. 저는 이모도 존재의 의미를 부여시키려고 아주 단순한 얘기더라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조건 한 말씀 하세요. 저 똑똑한 점장만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주방 이모든 홀서빙의 막내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3단계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 내용이 좀 광범위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무료 라이브로 알려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우리 김영재 대표님이 나중에 무료 라이브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좀 들으실 분들은 그쪽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4단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4단계는 경험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험하라. 네, 진짜 집 가게를 한 2, 3년 정도 보냈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매출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1,500만 나왔을 때는. 네. 근데 이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매출도 안 나오는데 밖으로 다니면서 뭐 그런데 공부하러 다니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돈도 없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시선이 그렇죠. 매장을 지키는 게 원칙이라고 지금 봐도 제 주변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2배 점핑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돈도 없었어요. 마이너스 2천만 원 갖고 시작했었고요. 저도 돈이 있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절실했으니까 꼭 성공해야 되니까. 경험하라는 게 그러면 뭐 다른 매장 가서 벤치마킹 하는 건 사실 첫 번째 얘기가 네. 나왔던 거고, 네 번째 경험하라는 어떤 다른 직업군과 교류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외식업 대표들만 알 게 아니라 다른 직업군, 뭐 변호사가 됐든 뭐 선생님이 됐든 그런 사람들과 접하다 보면 새로운 창조적인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저희 고객은 선생님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교수님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직업군들과 되게 저는 친했어요, 고객님들하고. 그래서 뭐 속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고객 응대에서 10몇 년간 접하면서 그들의 장단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이제 경험하라는 게 외부로 나가서 이렇게 뭐 인맥도 쌓고 하다 보면은 고객분이 다양해지는 것도 포함이 그런 되는 것도 거네요. 포함되죠. 다양한 분야에 가시면 다른 직업군을 사귀는 것도 매장에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경험을 하시면서 좀 매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2년 동안 매출이 안 오를 때 일단은 제가 뭐 움직여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수영장을 갔었어요. 수영장. 거기에 다녔던 언니들이 너희 집 어디야? 라고 해서 저희 집에 밥을 먹으러 한번 왔다가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그리고 룸으로 저희가 100% 돼 있었거든요. 아지트가 된 거예요. 동네 엄마들의 개모임의 아지트. 소문이 이제 거기서 나는 거구나. 네, 그래서 구전 마케팅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일매출이 3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됐고 2, 3년 만에 급성장을 했어요. 아주 작은 계기로 인해서 그렇게 또 매출이 올라가는 거를 만드신 거네요, 일부러. 네, 그래서 주변 분에게 진짜 인사만 잘해도 네. 저는 단골 고객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4단계가 경험하라, 뭐 이렇게 단골을 늘려가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것들 좀 설명해 주셨는데, 5단계는 그럼 어떤 건가요?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택과 집중. 최초이거나 전혀 다르거나 압도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해무찜에 제가 최초가 될 수 없잖아요. 세팅법은 양식이나 이런 거는 스파게티는 예쁘게 뭐 네. 세팅을 하고 모양을 낼 수 있는데 해무찜은 바로 자르거든요. 디테일을 잡아서 모양을 예쁘게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마지막은 압도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에서 선택이 최초이거나 전혀 다르거나 압도적인 건데 압도를 선택하신 거구나. 저희는 일단 공간에 대한 압도적인 거랑 그리고 분위기를 이제 일식이나 쇠고기 이런 집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대 객단가에 먹을 수 있는 공간에서 2, 3만 원대 가성비를 준 거죠. 공간의 압도라는 게 어떤 압도적인 공간이- 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구찜집이야? 라는 말이 무조건 나오고요. 거의 레스토랑 카페 분위기를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갤러리가 있어요. 벽면 전체를 저희가 빔을 쏘아놨거든요. 어떤 선생님의 영상 작품을 제가 몇백만 원을 주고 그런 것들을 시즌별로 외식 문화 공간, 복합 공간으로 꾸며서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이게 이제 작은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감 능력이 약간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런 매장들은 어떤 걸 좀 보통 그런 집도 많잖아요. 우리 가게 영상 돌려서 TV도 네. 틀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 광고 영상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집은 너무 많잖아요. 거제도에 가보면 파인애플 A 플러스인가 하는 카페가 있어요. 진짜 시골 어디 논두렁인데 거기를 파인애플을 심어 놓고요. 한 벽면을 빔을 쏘아놨어요. 그 공간 안에. 자기들이 만화를 만든 거예요. 캐릭터를 해가지고. A 플러스가 어떤 집이지라는 설명을 만화 캐릭터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는 선택과 집중, 또 마파람은 압도적으로 공간에 대한 압도적인 힘을 주신 거고, 전국에 없는 그런 공간에 대한 힘을 많이 쓰셨다.
두 번째 압도적인 거는 해무찜에서 저희같이 빅 사이즈가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새우도 뭐 신미, 새우 중에 제일 큰 사이즈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꽃게도 2, 300이라는 게 사이즈가 있는데 3, 400 사이즈를 쓰고 있고요. 음식에 대해서도 어쨌든 안에 다른 좋은 다르죠. 재료로 압도적으로 개발을 하신 거네요. 네, 남들과 다른 특별함이 전국 저는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받는 것보다는 제대로 받더라도 제대로 된 거를 주시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이 있으신 걸까요? 네, 재료비는 절대 안 아끼고 계속 지금 원가 비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차라리 가격을 당당하게 올리시고 최고의 서비스와 품질을 올리고 형태의 변화나 품질의 변화나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주셔서 가격 경쟁에서 이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5단계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단계가 남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프리즘 효과라고. 프리즘 효과. 프리즘 효과. 네. 무지갯빛이 이렇게 삼각형 안에 지나가면 무지개가 나와요. 이제 다양한 경험들이 프리즘 안에 들어오면 무지갯빛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합쳐져서 이런 다양한 경험과 꾸준함과 선택과 집중과 모든 경험들이 예를 들면 제가 커피를 한 7, 8년 전에 배웠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 땄거든요. 취미로 땄어요. 커피숍을 저희 매장 1층에 크진 않지만 10평짜리 커피숍을 하고 있거든요. 6년 전에 그거를 따지 않았다면 커피숍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처음이니까. 자격증 따면서 커피 관련된 분도 제가 만나봤고 하니까 진짜 뭐 1, 2주 안에 적응을 했거든요. 지금 커피도 하고 있고요. 골프를 4년 전에 배웠는데 그게 스크린 골프장을 제가 오픈했어요. 그 사실 경험하지 않으면 이 안에 공간까지 제가 다 공간을 설계를 했거든요. 네. 방 2개밖에 안 나오는 공간을 3개로 만들었거든요. 그 매출과 직결하잖아요, 효율성은. 헛된 경험 같지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뭐 커넥팅 더 다시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네. 헛된 경험은 없다. 그런 영상 있잖아요. 광산을 캐다가 금괴 앞에 돌아서는 장면 있죠. 그분은 앞이 안 보이니까 앞에 그렇죠. 이제 금광이 있는지 모르시는 거죠. 그것처럼 딱 한 번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 프리즘 효과처럼 안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합쳐져서 저는 20년 걸렸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몇 달 안에도 6개월 안에도 3개월 안에도 가능한 지혜를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좀 길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아마 오늘 이 한 20, 30분이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또 무료로 라이브에서 장시간 월 매출 1,500에서 2, 3억까지 올라간 그런 얘기들을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또 신청하실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 링크 달아놓거든요. 그쪽으로 좀 신청해 주시면 되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하나 장담하는 거는 묘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참으시다가 경험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무료 방송에서는 직원 교육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매장을 하기 위한 모든 전반적인 단계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사실 20년 동안 겪어왔던 그런 모든 과정들과 고난과 역경 그리고 헤쳐나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제 무료 라이브 때 좀 장시간 많이 좀 전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1,500만 원에서 매출이 2, 3억까지 간다는 게 말이 쉽지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질문 답변도 해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